여러분, N4세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혹시 느끼셨나요? 골목 어귀에 있던 단골 카센터가 어느새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김밥집엔 임대 종이가 붙어 있고요.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여러분께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다시 괜찮아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형을 영원히 바꿔버릴 대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문을 닫은 사장님들이 게을러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분들입니다. 그럼 왜 무너졌을까요? 바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실함이 더 이상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오늘 저는 거창한 경제 이론 대신 지금 당장 한국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사라져가는 12가지 업종을 지목하려 합니다. 왜 이들이 하필 지금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지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현재 직업이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생존 지도차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눈을 감고 당하는 것보다 미리 알고 피하는 게 낫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기술의 잔인함에 희생된 업종들입니다. 30년 장인의 기술도 하룻밤 사이에 쓸모없게 만드는 변화들입니다. 와, 동네 카센터, 칼센터. 30년 경력의 정비사 김씨를 상상해 봅시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고장난 곳을 찾아내는 베테랑이죠. 하지만 요즘 그의 가게 앞을 지나가는 전기차들은 마치 유령 같습니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 오일도 갈 필요 없고 타이밍 벨트도 없습니다. 심지어 회생 제동 덕분에 브레이크 패드도 10만 킬로미터를 타도 멀쩡합니다. 김씨의 30년 노하우가 테슬라 앞에서는 연령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뼈 아픈 건 전기차 소프트웨어 수리 권한을 제조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씨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대가 더 이상 기름때 묻은 그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입니다. 2. PC방. PC방의 전성기를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이제 집집마다 고사양 컴퓨터와 4K 모니터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롤 와일드 리프트를 합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 성능이 예전 컴퓨터보다 좋은데 굳이 PC방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PC방은 컴퓨터가 안 좋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는 방식이 바뀌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3. 주유소. 전기차는 주유소에 오지 않습니다. 집밥 가정용 충전을 먹거나 급속 충전소로 갑니다. 주유소 매출이 15%만 줄어도 적잔데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로 바꾸려면 수억 원이 듭니다. 게다가 충전 마진은 기름보다 훨씬 적죠. 국도변 주유소들은 지금 좀비처럼 버티며 폐업 비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비용 인플레이션에 덫에 걸린 분들입니다. 하루 14시간 일하지만 가져가는 돈은 알바생보다 적습니다. 4. 김밥집 N 영세 분식. 김밥 한 줄 3. 비싸다고요. 계산해 봅시다. 쌀값, 김값, 시금치값 다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올랐습니다. 결정타는 배달 앱 수수료 20%입니다. 직원 1명 월급 주려면 하루에 김밥 50줄을 팔아야 하고 월세 내려면 40줄을 더 팔아야 합니다. 사장님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지만 정작 순수익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건 사업이 아닙니다. 자발적 노예 생활입니다. 5. 동네 목욕탕 찜질방. 한국의 정겨운 목욕 문화였죠. 하지만 지금은 돈 태우는 기계입니다. 물드는 가스비, 에어컨 돌리는 전기세가 폭등했습니다. 문만 열어놔도 하루에 수십만 원씩 적자입니다. 그럼 문을 닫으면 될까요? 목욕탕은 폐업 철거비만 5억 원이 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빚으로 버티는 좀비 자영업이 된 겁니다. 6. 화물 운송기사. 경유값 오르고 할부 금리 오르고 보험료 오릅니다. 하루 10시간 운전해서 월 매출 400만 원을 오늘 찍어도 차 떼고 포 떼면 집에 가져가는 돈은 100만 원만 남짓입니다.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수입을 위해 고속도로 위에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사라지진 않지만 소비자들이 더 싸고 편한 대안을 찾아 떠나버린 업종입니다. 7. 영화관. 둘이서 영화 한 편 보는데 티켓값, 팝콘값 합쳐 3만 5천 원입니다. 원이마라. 그런데 1만 7천 원이면 넷플릭스로 한 달 내내 4K 영화를 무제한으로 봅니다. 옆 사람 팝콘 씹는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요. 영화관은 가성비 전쟁에서 완패했습니다. 영화는 죽지 않았지만 극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8. 대중 골프장 필드. 골프가 한때 붐이었죠.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자 젊은 층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30만 원, 40만 원 내고 7시간 걸려 필드 나갈 바에야 3만 원 내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스크린 골프 치겠다. 중저가 퍼블릭 골프장은 지금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9. 캠핑 용품점. 코로나 때 너도 나도 텐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캠핑 장비는 5년, 10년이 지나도 멀쩡합니다. 한번 산 사람은 다시 안 사고 신규 유입은 끝났습니다. 소위 오픈빨이 끝나고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억울한 그룹입니다.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의존하던 거목이 쓰러지자 같이 깔려 죽는 경우입니다. 댄. 동대문 의류 도매. 알리 익스프레스. 대무. 스윈 셰인 들어보셨죠? 중국 공장에서 한국 소비자 안방까지 중간 유통 없이 직배송해 줍니다. 티셔츠 한 장 3. 공제일원. 동대문 도매가가 15. 공구실원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한국 패션의 자존심. 동대문 생태계가 초저가 공습에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11.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절벽입니다. 금리가 높아 집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직방, 다방 같은 앱으로 직거래해서 중개 수수료를 아끼는 추세입니다. 중개사 사무소 10곳 중 8곳은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을 까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듀얼레이, 인테리어 앤 가구점. 이 업종은 부동산에 기생합니다. 이사를 가야 도배도 하고 침대도 바꿀 텐데 아무도 이사를 안 갑니다. 건설 경기가 죽고 부동산이 죽으니 인테리어와 가구 업계는 자동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12가지 업종을 나열한 건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세상은 끝났다. 는 것을요. 경기가 풀리면 다시 예전처럼 되겠지. 라는 희망 고문은 버리십시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로 돌아가지 않고 넷플릭스 보던 사람은 극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태무 직구족은 동대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종이와 펜을 꺼내 4가지 생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건강검진입니다. 기술이 내 일을 더 싸게 대신할 수 있는가? AI나 로봇이 당신보다 효율적이라면 도망치거나 올라타십시오. 비용이 오를 때 가격을 올릴 배짱 경쟁력이 있는가? 원가는 오르는데 손님 끊길까봐 가격을 못 올린다면 당신은 자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고객에게 나보다 더 싸고 편한 대안이 있는가? 경쟁자는 옆 가게가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영화관의 경쟁자이듯 전혀 다른 곳에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산업에 기대어 있는가? 부동산이 죽으면 인테리어도 죽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마지막 조언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은 독입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봐야 더 빨리 가라앉을 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낡은 비즈니스 모델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이동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기술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감성을 파는 일, 혹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돌봄 서비스 등 아직 기회가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대홍수는 멈춰있는 모든 것을 쓸어가지만 미리 방주를 준비하고 노를 젓는 자는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휩쓸려 갈 것입니까? 아니면 파도를 탈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체감하는 위기에 업종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생존 분석, N4세대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